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최근 나경원 씨가 꾸준히 헛발을 차고 있습니다. 오죽 급해진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결혼, 출산하면 1억 1,700만 원을 보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보시다시피 댓글이 11,7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슈가 좋은 이슈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비판적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나경원 씨가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를 늘리고 이런 정책을 펼칠 때마다 뭐라고 비난해왔습니까?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매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해오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경원 씨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작 본인이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된 상황에는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저런 식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구상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이나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사람 냄새나는 서울시, 그리고 특히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정책들을 펼쳐갈 때 얼마나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왔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선거 앞두면 급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런 예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오죽하면 허경영 씨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이거 예전에 허경영 공약 아니냐? 나경원 씨 사랑합니다. 서울시장 꼭 당선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그 돈은 개인 돈으로 주세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국민의힘 측에서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난해대고 그 지지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복지정책 펼치면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께 본인 개인 돈으로 하지 나라 돈이 장난이냐? 세금이 장난이냐? 개인 돈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해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맨날 퍼준다 어쩐다 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무릎 꿇고 퍼포먼스를 하질 않나? 엎드려 절하질 않나? 아니 그럼 평소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말았어야죠. 보시다시피 허경영 만나고 왔냐?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허경영 씨까지 꾸준히 언급이 되면서 나경원 씨의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바로 나경영이죠. 이제는 나경원 씨는 나경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딱지처럼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이외로도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비판을 해온 지점인데 성적 뒤에서 A풀로 저렇게 껑충 뛴 거, 이게 조국 전 장관 가족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선 강사 재량이라고, 교사 강사의 재량을 고려한다면 부당한 성적 변경 근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와서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당장 거리로 수백만의 시민들이 모여도 한참 전에 모였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은 대놓고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고 나경원 씨는 이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자기는 억울했다, 언론에 의해 당했다, 문재인 정부 친문 블랙리스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진짜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실제로 네티즌들 또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턴 활동에 확인서 써주는 건 재량이 아니고 심지어 성적은 더 공적인 건데 그건 재량이냐? 나경원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자애로운 검사님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요. 이게 표창장보다 더 심한 거 아니냐? 10,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여기에 추천을 달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나경원 씨는 역풍을 제대로 맞은 상황인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리고 더 확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금은 생각하고요.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고요. DS A플로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건을 성적을 껑충 띄워줬다는 점, 그리고 최강욱 대표님과 정경심 교수님과 비교해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게 터무니없는 상황인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태까지 나경원 씨를 13차례 넘는 고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을 덮어주고 있다가 지금 이 사단까지 난 거 아닙니까? 이정원 화백님의 그림인데요. 조국 전 장관님의 딸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 위조라면서 조국 전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인들 얼마나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반면 나경원 씨 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게
훤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학칙상 강사의 재량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인 거고요. 전호윤 교수님은 진짜 기득권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아주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십수 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모두 무혐의를 내린 게 지금 윤석열 검찰이고요. 막말 및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반년 전쯤에 업데이트를 했었죠. 친일파 행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고요. 주어 없음, 장애인 인권 침해, 아방궁, 트위터 자화자찬 적발, 일베 관련, 박근혜 뜬금 옹호, 김정은 수석 대변인, 북미회담 개최 자제 의견 등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짓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요약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요. 대놓고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아버지는 조국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면 지금 언론이 이렇게 잠잠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듯이 학생부 성적 21위였던 나경원 딸이 면접 점수 1위로 결론적으로 합산 성적 3위로 껑충 뛰었다는 점, 성신여대 국제교류처장이 메일 보낼 때에도 가로치고 사실은 이 학생이 나경원 딸이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문바 달창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한 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이고요. 이러니까 이들을 보수라고 불러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이게 도대체 할 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일베 폐쇄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적극 반대했던 게 나경원 씨고요. 그런 사람이 정작 나베라고 댓글단 170명의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기도 하고 최근에 친문 블랙리스트 따위의 주장을 하면서 또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황당한 거는요. 본인의 딸이 다운 증후군이라면서 장애인 행사에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면서 성재준 TV까지 나가가지고 본인 출마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저 성재준 씨는 친일 매국 옹호를 넘어서 과거에 학원 강사 시절에 그러다 장애인 소리 듣는다. 그리고 다운 증후군을 비하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 문제로 저렇게 눈물까지 흘렸다면서 정작 저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혐오 막말을 해대는 사람 채널에 나가서 심지어 극우의 색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극우 채널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기본적인 사전 조사가 안 됐을 리도 없습니다. 다 알고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지 세탁 실패했다고 보고요. 조만간 성재준 씨가 어떤 식으로 비하했는지 요약해서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냥 나경영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다음 소식인데요. 정철승 변호사님이 윤서인에게 SNS나 유튜브 통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피해를 당했거나 기타 민형사 법적 조치를 원하는 분들의 제보를 받는다는 소식을 최근에 다시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서인 씨 또한 앞서 성재준 씨와 친분이 두텁기도 하고 친일 매국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최근에 윤서인 독립운동가 조롱 사건이 벌어졌고 한국입법학회 회장이자 광복회 고문 변호사인 정철승 변호사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렸고 이후로 이게 이슈화가 돼서 각계각층에서 응원과 격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싸워온 길만 보더라도 삼성, 검찰, 사성 국회의원 등 엄청난 상대들과 숱한 싸움을 해왔는데 이거에 비하면 윤서인은 화장실 청소 비슷한 봉사활동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연초에는 바빠서 좀 이걸 미뤄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 동안 이제 집중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위자료 소송은 200~300명씩 끊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윤서인 씨에 대한 법적 조치는 1~20년 동안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온갖 저런 막말들 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옹호하고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유명세까지 얻고 돈까지 벌여들여서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까지 생겨나게 하고 있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꾸준히 이에 대해서 대응해갈 예정이라는 거고요. 최근에 그래서 직접 반일 종족주의와 그걸 비판하는 서적도 읽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핵심은 윤서인 씨처럼 살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본보기를 선명하게 남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최근까지도 윤서인 씨는 정철승 변호사를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저렇게 대놓고 조롱하는 게 향후에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지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우용 교수님은 내년 설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집 아이들 세뱃돈이 조금 넉넉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23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직접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